네, 안녕하십니까. 스타일랩 조합건축사무소의 대표 안홍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사비 지급 방법입니다. 제가 많은 건물주 분들과 정말 많은 한 5년 동안 거의 한 200개 회사는 본 것 같아요. 거긴 중복된 회사도 많아요. 중복된 회사들도 많으니까 왜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해가지고 중복된 것도 많고 건물주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는 건설사도 있었고.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건설회사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보통 건설회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%, 30%, 20%, 10% 이렇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내역서가 있으면 다행인데 내역서가 없는 곳이 있어요. 내역서가 없는 곳은 계약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. 내역서가 있는데 30%, 40%, 20%, 10%를 달라. 줄 수 있어요. 정말 믿음이 간다면. 그런데 위례에서 봤어요. 계약금 30% 받고 그 다음날부터 참석한 건설회사들. 서산에서도 받고 계약하자마자 도망간 사람들.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금은 10%입니다. 공사비 지급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면 얼마, 뭐가 끝나면 얼마, 뭐가 끝나면 얼마가 아닙니다. 매달 공사비를 지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때 공사한 것에 대해서만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.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. 발전기라든지 그 건물에 맞게끔 뭔가 제조가 되어지는 그거는 제작 성금이 일부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, 발전기, 모터 펌프, 기타 등등 몇 가지들.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수입하는 어떤 매장재들, 특수한 지정된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 그렇지만 여기를 위해서만 쓰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, 그 외에 나머지 철근이 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사할 때 철근이 왔다 해서 철근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. 철근이 배근이 다 됐을 때 철근비하고 철근 시공비를 줍니다. 왜 그러냐면 철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철근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때는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하수발로 파이프를 갖다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그거는 돈을 줬지만 현장 소장이 다른 건설회사 안에서 내부 사정으로 다른 현장을 먼저 보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 들어온 물건은 우리 현장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.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. 원칙이다. 레미콘, 레미탈, 기타 등등등 우리 현장에만 딱 들어왔다 다 돈이기 때문에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. 모든 자재는 여기서 다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공사한 거에 대해서 내역서를 근거로 기성 청구를 합니다. 기성 청구를 하고 그때 감리자가 맞다 틀리다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. 그게 감리자 역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. 감리자가 그것도 못하죠. 자기는 그거 하려면 자기 돈 더 달라? 주세요 그냥. 그 대신 너가 내역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,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달란다고 해가지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.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옛날 때부터 건설회사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물량 대충 봐도 그냥 얼마 정도 되겠구나, 요 정도 됐으니까 요 정도 보면 시공 정도 됐겠구나, 그 다음에 철근이 얼마부터 언제까지 몇 톤 들어왔으니까 퍼센트로 치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, 그래서 퉁퉁퉁 해가지고 딱딱딱 합니다. 어떤 사람은 막 일일이 시공된 거 물량 계산인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. 왜? 그래봐야 톤 차이는 0.5톤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0.5톤 해봐야 30만원, 10만원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 딱딱딱 잡되 정확한 공사한 완성한 범위에 대해서 대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. 1억이라고 한다면
제일 처음에 계약금은 1,000만 원 나가고 그리고 10회에서 지급을 되어진다면 2회 기성 때 1,000만 원이 지급 청구를 하겠죠. 건설회사가 그때 1,000만 원 청구한 거에 900을 주는 거예요. 10%는 계약금이 있었으니까. 그렇게 하면서 10번에 의해서 기성이 지급이 되어질 때 이 계약금이 제로가 되어지도록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사비가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준공 이후에 가감 정리를 하는 거죠. 공사를 한 거와 공사를 안 한 거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정산을 딱 보면 돈을 더 줘야 될 게 뭐 어차피 잔금이 남아 있었으니까 돈을 줘야 될 게 4천이다, 5천이다, 혹은 1,000이다, 아니면 1,500이다. 그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. 건설회사가 청구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맨날 공사비를 갖다 계속 청구를 해서 받는다?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맞춰가지고 공사비를 갖다가 청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건설회사 만났을 때 매달 예상 기성 금액을 먼저 주세요. 먼저 받아놓으면 내가 1월 달에 얼마, 2월 달에 얼마, 3월 달에 얼마를 대략 러프하게 범위 안에서 준비해놔야 되겠구나. 그러면 러프하게 범위 안에서 다 준비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다음 주에 얼마 줘야 되는데 야 다음 주 1월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? 아니요 이거 공사 갑자기 저거 해가지고 일정이 빨라져가지고 야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. 근데 난 이번에 1월밖에 없어. 너네 나한테 제일 처음에 예상 그 비용 줬었잖아. 그렇게 맞춰갈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1,000만 원에다가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더 해가지고 정리해 줄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달에 기성 한 3억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 주세요. 갑자기 3억을 어떻게 구해요?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 기성고에 대한 것들을 퍼센트로 해서 대략 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매달 정확한 기성을 주면 돼요. 어떤 데는 뭐 보름마다 청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욕심 많은 거라서 절대 그런 일 없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내역서를만 계속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내역서만 돈 받을 생각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계약서에 그 기성 날짜에 대한 거, 기성고에 대한 거, 그 서류 착착 채워놓고 맨 뒤에 설계도면 탁 넣고 도장을 전체를 다 찍어서 계약서에 이런 거 전체를 다 붙고 났을 때 나중에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. 공사비 지급은 공사한 만큼에 대한 지급입니다. 공사를 하지 않았다? 돈 줄 의무가 없습니다.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정확한 공사의 양에 맞게끔 공사비를 정확하게 지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여유가 많아가지고 꼬박꼬박 잘 줄 수도 있지만 못 준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설명만 하시면 그런데 의도적으로 갖다가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돈 받아놓고 업체한테 협력업체한테 전문업체한테 돈을 안 주는 건설사가 있는지 또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 현장에 들어간 공사비는 단돈 10원 한 장이더라도 다른 현장이 아닌 우리 현장에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공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. 그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. 속지 마시고 더 주지 마시고 덜 줄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한 만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